안녕하십니까. 대수장 사무총장 윤광섭입니다. 오늘은 정당한 선제 타격을 불장난 망언이라고 하는 그 망언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제 타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최종적으로 성공리에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아닌지 어정쩡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다시 14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표가 맞다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 후 서울에 1분이면 도달할 것이며, 설사 징후를 포착했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도약식 활공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은 물론이고 탐지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이런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선제 타격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 것은 망언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입니다. 이는 김정인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문 정권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니 머저리니 하는 말 대신 별 볼 일 없다, 앞으로 상대하기도 싫다는 식으로 실력 행사를 해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그간 환상을 쫓아왔는지 북한이 나서서 단적으로 실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 정권과 그 아류들은 문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 후보의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서 여권의 이 후보라는 자는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이라며 화약고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연속 발사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기보다 대선에서 혹여나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공허한 종전선언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이런 안보 불감증, 환상에 젖어 있는 청와대, 정부, 정치권을 언제까지 믿고 살아야 하는지 선량한 우리 국민들만 안쓰럽다는 생각이 있답니다. 특히 이번 윤 후보의 발언은 예방 공격을 하자는 차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94년도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타격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며 당시 정부의 조치를 예로 들면서 선제 타격론을 이미 철진한 것이라고 치부하는가 하면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는 일본의 아바타라고 공격하고 전쟁거리를 찾아다니는 전쟁 몰이꾼이라고까지 맹비난하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급한 일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무한 책임을 포기하는, 그야말로 국민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인의식으로 억지 정치 공세를 마구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제 타격은 유엔 헌장 제7장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유엔 회원국의 무력 공격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적 집단적 자위의 고유 권리를 인정한다는 국제법상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은 정당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인 것입니다. 비단 이번 미사일 공격뿐이 아닙니다. 현대전은 무기체계의 정밀성과 파괴력이 현저히 증가되어 초전 기습에 의한 피해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쟁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기습의 효과는 상방의 전력비를 적어도 7배 이상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상황에서는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방이 비슷한 전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기습에 성공한다면 압도적인 우세로 전장을 주도할 수 있으므로 북한과 같은 잠재 도발자들에게 기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최대의 관심거리이며, 따라서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입니다. 다만 핵무기의 경우 상호 공멸이라는 가공할 살상력 때문에 선제, 즉 제1격이 아닌 제2경력, 즉 보복력을 통해서 소위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하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견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한반도 상황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은 선제 타격은 더 이상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면서 소위 우리식 선제 타격을 외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선제 타격에는 핵무기도 사용하겠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북한은 작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번에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전술 핵무기 SLBM 및
핵잠수함, 군사정찰 위성 등 소위 5대 핵심 전략무기 개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핵 소국이치 않은 억제 전략을 넘어서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제2경력을 갖춘 전략 핵무기로 견제하고 한국군에 대해서는 재래식 전력의 핵 전술 핵무기를 통합해서 결정적 시기가 되면 절대 우세 전력으로 적과 전략을 구현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쟁 양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전자권을 가져오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그냥 가져오면 되지라고 하는 무책임하고도 무지몽매한 군사주권론자들,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가짜 평화론자들, 심지어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북한 군사력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라는 것도 그저 체제 생존이나 정권 보호를 위한 협상수단일 뿐이며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실전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 전술교범을 보면 제가 90년대 전후에서 작성된 북한군 전술교범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교범에는 핵전 상황 하에서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것인가를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작전에서 핵전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실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북한의 행보를 기추어 보면 한마디로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전 상황까지 각오하고 상당 기간 이를 준비해 온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중 갈등 국면에서 대북 제재로 경제 여건 등 경제와 무력 정강을 병진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정책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북한 핵 개발은 결코 협상용에서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적어도 60년 이상 일관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선제 타격의 1차적 의미가 보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억제 개념과 반드시 연계시켜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그 선언 속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더 큰 불행을 막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제 조치의 선언적 의미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제적 조치를 감당할 수 있는 객관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을 실행하려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핵시대의 소위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우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절대 우위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5대 핵심 전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핵전력을 재래식 전력과 복합적으로 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마냥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따라서 덕왈씨는 무차별적인 응징보복을 가한다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대량 응징보복력을 갖춰야 합니다. 청와대 국방부 정치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전자권 조기 전환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도 아닙니다. 유엔사 해체 등을 논의하는 한가로운 때가 아니며 종전선언과 같은 철없는 탈행을 할 때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강력한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한미 간 위협인식을 같이 하고 억제태세를 보다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이는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킬체인과 같은 거부력은 물론이고 한미연합 억제 전력으로 대량 응징 보복력을 조기에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정 국방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투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국가 의지, 국가 리더십이 중요하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잘못된 국가 리더십으로 북한을 잘못 길들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북한의 공갈 협박에 속아 영변 핵시설을 무력화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북핵 문제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게 된 화근이었다고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은 통합방위 중앙회의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보다 강력하고 확실하게 북한을 응징하지 못한 게 두고 후회된다고 수례한 바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소한 도발이라도 감행하려 든다면 2배, 3배 지체 없이 응징해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제한적이지만 우리 군은 대응을 잘했고 우리 군의 대응에 북한군 역시 상당한 피해를 했지만 북한군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항장엽 씨는 북한은 단결되어 있어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김정일은 겁이 많아서 전쟁을 못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한국민이 두려워할 것은 북한 핵무기가 아니라 전쟁 공포라고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역시 강대강을 외치지만 실상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게 독재체제의 생리입니다. 더 이상 북한의 눈치나 보고 끌려다니는 남북관계를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북한은 그간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면서 상황을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아가는 소위 벼랑끝 전술을 상습적으로 구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은 전쟁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즉 북한에게는 이러한 비합리성이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비합리성을 무기로 자신의 목표 핵가발까지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공갈 협박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대비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가를 우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협상 만능주의자들은 어찌됐든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며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하듯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희 장군의 담판을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서희 장군은 거란 80만 대군을 상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란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강동 6주의 땅을 넓혔다고 협상의 백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란군은 국경 부근의 안중진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패퇴했습니다. 이것이 서희 장군 담판의 배경입니다. 서희 장군은 적장소손령을 맞아 당당했습니다. 누구처럼 삶은 소대가리와 머저리 같지 않았습니다. 냉엄한 국제 현실에서 우리가 서희 장군의 담판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바로 협상순이나 논리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려군은 태조 때부터 거란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대비태세를 다져왔습니다. 정종 때는 상비군 30만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대비태세를 믿고 있는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합니다. 핵이 없는 국가는 핵을 가진 국가에게 항복하거나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북한 김일성 왕조가 되살아나고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을 접수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위중함을 외면하고 있는 소위 전문 정치꾼들은 국방 예산에서도 태부적일 예산을 선거용 재난 지원에 무분별하게 허비하면서 걸핏하면 전쟁하자는 거냐며 북한을 대신하여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가짜 평화론자들의 끝은 결론적으로 항복하자는 것이며 망해도 좋다는 것이며 노예로 살아도 좋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가짜 평화론자들의 가문이설에 현혹되어 더 이상 후대를 어렵게 하고 망국의 길을 재촉하는 과거가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